우리 수업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함수 우리 들어갔었죠. 먼저 채점해 보고 그 다음 문제풀이하고 뒤에 이어서 수업 들어볼게요. 자, 198쪽부터 1번은 함수가 아니다. 2번은 1번은 함수이다. 2번은 함수가 아니다. 3번은 함수가 아니다. 1번은 정의역은 집합 1, 2, 3. 공역은 집합 A, B, C, D. 치역은 집합 A, C.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요, 얘들아. 2번에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 2. 공역은 집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치역은 집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번은 3, 4, 5. 2번은 2, 5, 8. 3번은 2, 5, 10. 1번은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2번은 서로 같은 함수이다. 5번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2번은 함수의 그래프이다. 199쪽 1-1번에 4번, 1-2번에 3, 200쪽에 2-1번에 2, 3, 7, 8, 2-2번에 4, 201쪽에 니은 3-2번에 A는 5, B는 1. 202쪽에 4-1번에 3. 넘어가서 205쪽에 1번은 기역, 니은, 디귿. 2번은 기역, 디귿. 3번은 기역, 4번은 리을. 1번은 기역, 디귿. 2번은 기역, 디귿. 3번은 디귿, 4번은 니은. 1번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2번은 기역, 니은, 리을. 3번에 니은, 4번에 디귿. 1번은 니은, 디귿. 2번은 니은, 디귿. 3번은 디귿. 4번은 기역. 206쪽에 1-1번에 니은, 1-2번에 기역, 2-1번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3. 2-2번에 A는 10, 2-3번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3-1번에 30, 3-2번에 5, 3-3번에 45, 4-1번에 37, 4-2번에 24, 4-3번에 20. 여기까지. 자, 먼저 한 페이지씩 같이 질문 받아볼게요. 199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200쪽 없고요. 201쪽, 202쪽 넘어가서 206쪽, 207쪽 2-1번이요. 207쪽에 2-1번 같이 볼게요. 두 집합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의 식이 있고요. y는 0 이상 2 이하의 공역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ax 더하기 b가 1대1 대응일 때래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공역 0부터 2까지가 1대1 대응이라는 건 완전히 채워야겠죠. 그러면 끝에서 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첫 번째 f-1이 0으로 가면 반대로 f3은 2까지를 채워야 되는 거고요. 또는 f-1이 오히려 2로 가면 f3은 가장 작은 0을 채우면 어쨌든 x범위 내에서 y범위가 모두 찰 거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y의 원소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득 채우는 식을 써줍니다. 그러면 먼저 fx는 지금 ax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 나와야 되고 f3이 2라는 건 3a 더하기 b가 2 나오는 a, b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면 a는 2분의 1, b도 2분의 1이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f-1이 2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 반대로 3a 더하기 b는 0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3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a가 음수이다 라는 조건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3이라는 거를 대입을 해야 fx가 나오겠네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나요? 또 207쪽에 질문 있을까요? 2-3번이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식이 1대1 대응일 때래요. 자,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모양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한다 했어요. 실수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고 이쪽은 한없이 작아지거나 반대쪽이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작아지거나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 그래프를 보면은 x가 0에서 즉 y축에서 그래프가 바뀌어요. 0 이상에선 3x-1이래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1x 마이너스 1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건 알겠는데 얘가 이렇게 감소해오는 모양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감소해오는 모양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이쪽이 한없이 커지니까 반대쪽은 한없이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이 계속 작아진다는 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기울기 a 더하기 1이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1대1 대응, 가로선을 그렸을 때도 항상 하나씩만 만나는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다음 208쪽에서 질문 없고요. 209쪽에서 질문 4-3번이요. 자, 집합 x는 1, 2, 3이고요. y는 4, 5, 6, 7, 8, 9래요. 그때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x1이 x2보다 크면 fx1도 fx2보다 크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져야 한대요. 그러면 우린 이걸 뭘로 보냐면 얘들아,
x가 갈 1, 2, 3을 여기에서도 3개를 골라야 돼. 근데 그 3개가 점점 크기 순서라고 하죠. 그럼 크기 순서가 되려면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거는 우리 공수원에서 순열 조합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합을 쓸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무거나 숫자 3개를 그냥 고르기만 해. 골라주기만 하면 알아서 얘는 무조건 x1이 가장 작은 거, 2가 두 번째로 작은 거, 3이 가장 큰 거로 연결을 시켜야 한다라는 말인 거야. 즉 우리가 뭔가를 갈 수 있게끔 순서를 막 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만족을 시키려면 얘네들이 갈 수 있는 3개만 그냥 알아서 골라놓기만 하면 알아서 크기 순서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총 공역에 있는 이 6개의 숫자들 중에서 아무거나 3개만 고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 6C3 계산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계산하겠죠? 따라서 20개의 함수가 나온다 라고 구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우리 오늘 이제 뒤에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은 합성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들아. 이제 함수가 2개 이상이 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원래 우리가 만약에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하면 이거는 x에 있던 어떤 값을 공역 y에 있는 값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y는 fx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y에서 z로의 함수가 또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g라는 함수로.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 여기선 또 어떻게 되느냐인데,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처음에 내가 x에 있던 어떤 함수를 함수 f에 대입해서 대응되는 y값을 하나를 찾았어. 그럼 여기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이 y의 값을 바로 g에 대입을 해서 대응되는 어떤 최종적인 답을 구하는 겁니다. 함수에서. 그러면 우리는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z는 gy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한 번에 쓰기 위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처음에 fx를 넣었고 이 fx를 바로 g라는 함수에 대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gfx라고. 이게 우리는 함수를 합성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x라는 값을 넣어서 f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연달아서 바로 g로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얘를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내가 지금 누굴 먼저 연산을 하죠, 얘들아? f를 먼저 계산하죠. 그럼 f를 먼저 계산한다고 해서 순서대로 f.gx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합성함수는 순서를 거꾸로 써주는 거야. 안에 있는 거를 뒤에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x를 함수에 대입을 할 건데 어떤 함수에 대입을 할 거냐면 g.f라고 하는 합성함수에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g.fx 이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gfx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g.f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거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바로 볼게요. 개념 확인하기 1번 볼게요.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는 y에서 z로의 함수가 지금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보이죠?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1번 볼게요. g.f1을 구하래요. 자, 이거 누구 먼저 계산하는 거라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g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보이면 앞으로는 g.f1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서를 알잖아. 괄호 안에 걸 먼저 계산해야 되죠. F1을 먼저 구해야 돼요. 문제에서 지금 그래프에서 F1은 누구로 갔어요? A로 갔어요. 그럼 우린 얘는 GA를 구하세요. 이 말이랑 같은 거야. 그럼 문제에서 GA는 또 어디로 갔어요? 7. 그래서 이 최종적인 값은 7이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그러면 2번은 이번엔 G.F2래요. 얘는 G.F2라고 계산을 해야 한다 했죠? 자, 문제에서 F2는 몇이에요, 지금? C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GC를 구할 거야. 문제에서 GC는 8이라는 값으로 가네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8이다 라고 구한다는 거죠. 3번 G.F3이래요. 얘는 수식 표현 바꿔주면 G.F3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F3은 B로 갔네요. 그럼 우리는 GB를 구해야겠죠. GB는 6으로 갔죠? 그래서 답은 6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합성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럼 이걸 식에도 대입이 가능해요. 개념 확인하기 2번 볼게요. 지금 두 함수 fx는 2x-1이 있고요. gx는 x제곱이 있대요.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G.F2래요. 자, 2를 누구에게 먼저 넣는 거라고? 이거는 F에게 먼저 넣는 거라고요. 자, 처음에 F에다가 여기에 2 대입하면 몇 나와요? 3 나와요. 그럼 우리는 G3을 계산해서 답은 9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2번은 F.G-1이에요. 이건 F.G-1이라고 볼 수 있겠죠? G-1, 먼저 G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그 1을 F에 대입해요. 따라서 1 나와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합성함수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그러면 이러한 합성함수가 가지는 성질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건데, 자, 우리가 잠깐 봤겠지만 얘들아, 같은 숫자라도요, G.F냐, F.G냐, 계산을 누굴 먼저 연산하는지에 따라서 값이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달라지겠죠.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합성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가 않아요. F.G와 G.F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함수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간혹 가끔씩 같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식에 대해서는. 근데 항상 같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통해서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하지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F.G.H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세 개의 함수를 합성할 건데 이때는 누굴 먼저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나는 문제에서 F.G를 먼저 하고 그리고 H를 하나, 또는 F.G.H가 있을 때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H.G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그걸 또 F에 합성을 하나, 얘는 같다고 나옵니다. 즉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산을 할 때 이 연산을 하기가 힘들어. 그죠? G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F를 넣은 다음에 H를 여기에 값에 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식 구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오히려 바꿔서 그냥 차근차근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순서만 안 바꾸면 돼요. 세 번째. 자, 우리가 어떤 F라는 함수와
항등함수 i 있죠? 항등함수를 원래 함수 f와 합성을 하면은 이 항등함수는 계산의 효과가 없어요. 그냥 f만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항등함수는 x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항등함수, 이 i는 항등함수를 의미해요. 항등함수와 원래 어떤 함수 f를 합성을 하는 건 순서에 상관이 없이 그냥 무조건 f 계산 하나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또 밑에 한번 개념 확인하기 3번 풀어볼게요. 자, fx는 x-2이고요. gx는 3x래요. 이때 1번 g.fx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gfx죠. 즉 fx를 g의 x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fx를 g의 x자리에 대입하면 사실상 3fx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럼 fx만 그대로 바꿔서 대입하니까 3x-2 곱해서 3x-6이다 라고 답을 내는 거죠. 그럼 반대로 2번엔 f.gx를 구해볼게요. 자, 얘는 fgx예요. 그 말은 gx를 f의 x자리에 대입을 할 거야 라는 거죠. gx-2를 구할 거예요. gx는 3x. 그러면 f.gx는 3x-2 나옵니다. 이 두 개 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구나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f.fx 이거는 fx 안에 또 fx를 넣는 거예요. 그럼 원래 fx의 자리에다가 fx-2 넣는 거니까 x-2-2가 되겠죠? 그래서 x-4. 네 번째 g.gx예요. 이건 gx죠. 자, 이거는 gx, 3x를 또 한 번 g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x 해서 9x라고 나오는 거죠. 됐나요? 다음 개념 확인하기 4번 볼게요.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3 gx는 2x h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하여 1번 h.g.fx래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먼저 f를 g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g.fx는 우리가 gfx라고 했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거는 g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로 또 h에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계산하는 건 h 2x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라고 넣으니까 결국에 답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2번은 h.g.fx예요.
이거는요, 누굴 먼저 연산을 해야 돼요? h.g를 먼저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g를 먼저 hx에 대입을 해야 돼. g를 hx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f를 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마이너스 2fx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7이죠. 이거는 두 개가 어때요? 같아요. 즉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D에서부터 F하고 G하고 H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굳이 순서를 이렇게 섞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지 마세요. 2번처럼. 선생님은 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진짜로 푼 거고, 우리는 이제 그럼 이렇게 나오면 뭘로 푼다? 그냥 차근차근 F를 G에 합성하고 그걸 바로 또 H 합성하고 이렇게 풀 거라고요. 굳이 순서를 앞뒤로 섞어가면서 풀지 않고. 알겠죠? 다음. 자, 그러면 213쪽 필수 예제 1번 같이 볼게요. 두 함수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1이었다가 x가 2 이상에서는 x가 2 미만에서는 5라고 나오고요. gx는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이래요. 문제에서 f.g 마이너스 2 더하기 g.f 5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건 f g 마이너스 2 더하기 g f 5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먼저 g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럼 이거는 f-2 구하세요 하는 거고, f5는 자 x가 5보다 큰 건 위에 식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가 5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나오네요. 그럼 이건 g-4 계산하세요 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f-2는 이번엔 2보다 작은 얘로 들어가네요. 얘는 5. g-4는 x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1. 따라서 답은 6. 이렇게. 그냥 계산은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필수 예제 2번. fx는 x 더하기 1, gx는 ax 더하기 5에 대하여 우리는 f.g와 g.f가 같게 만들 수 있는 a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f.g와 g.f를 만들려면은 결국에 이건 뭐예요? fgx와 gfx를 같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좌변은 f의 x자리에 gx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얘는 g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gfx는 fx를 g의 x자리에 대입하는 거예요. afx 더하기 5라고. 각각식을 다시 완벽하게 대입해보면 ax 더하기 5 더하기 1은 a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5와 같아야 되므로 ax 더하기 6이 ax 더하기 a 더하기 5와 같아야 돼요. 그럼 x계수는 이미 ax가 필요가 없지만 상수항이 6으로 같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a는 1이 나와야 되구나 라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1번에 두 함수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와 hx는 4x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f.gx가 hx로 나오게 만드는 gx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f.gx는 f의 x자리에 gx를 대입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gx 더하기 5가 hx 4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네요. 이거 정리하면 gx 나오겠죠? 마이너스 5 먼저 양변에 똑같이 시키면 4x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돼요. 다음 2번 gx가 2분의 1 x 더하기 3이고 hx는 x-2에 대하여 f.gx가 역시나 hx가 되게 만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f의 x 자리에 gx를 대입을 하는 건데 문제는 아직 나는 fx가 모르는데 그럼 gx를 어디다 대입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 얘는 어떻게 쓰냐면 식을 f 2분의 1x 더하기 3은 x-2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f의 이 괄호 안을 통째로 대문자 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또는 뭐 t라고 치환해도 되고 치환하는 문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자로든 간에 치환을 하면 우리는 x가 2분의 1x 플러스 3이니까 t라고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편하게. t가 2분의 1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여기도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2분의 1x 더하기 3이 t라는 건 x는 2t-6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 ft가 바로 2t-6-2니까 2t-8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이 t만 다시 누구로 바꿔주면 x가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fx니까 t 자리만 다 x로 다시 바꿔보세요. 즉 fx는 2x-8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음 필수 예제 4번. 자, 함수 fx는 x 플러스 3에 대하여 f1은 그냥 f이고 f2는 f.f f3은 f.f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에 fn 플러스 1은 f.fn이라고 본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fn은요. 그 앞에 거를 바로 다시 f에 대입해서 나온 게 그 다음인 거야. 하나를 구하고 나면 그걸 그대로 다시 f에 대입해서 또 다음 걸 구하고 계속 같은 식을 계속 합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fx가 x 플러스 3이면 f2의 x는 fx라는 거예요. f3의 x는 이 앞에 걸 다시 또 f에 대입을 해. f2의 x. 근데 원래 f2의 x는 fx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즉 그냥 이게 n이 바로 f를 몇 번 합성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요. 이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물론 fx를 진짜 열심히 구해도 돼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보통 fx를 구하세요 하는 일은 잘 없어요. 다만 어떤 특정 함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규칙성이 있는 숫자가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지금 우리는 f15의 5를 구하래요. 그럼 x가 5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x에 5를 대입해서 합성함수를 15번 계산할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처음에 f1의 5는 그냥 f5예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8 나오겠죠? f2의 5는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앞에서 나온 이 8을 바로 대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f8은 11 나오죠? f3의 5는 이제 누굴 대입해야 되는 거야? 바로 앞에 나온 이 함수값 11을 다시 또 f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f11 구하는 겁니다. 얘는 14 나오겠죠? f4의 5는 그럼 누굴 구하는 거겠어요? f14를 계산하면 되겠죠? f14는 계산하면 몇 나와요? 17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규칙을 가져요? 점점 3씩 커지잖아, 얘는. 그죠? 그러면 나는 15번째 함수값을 구하려면 3을 첫 번째에서부터 몇 번 더해 오겠어? 두 번째 거 구하려할 때는 3 한 번 더 했어요. 세 번째 거 구할 때는 3 두 번 더 했어요. 네 번째 거 구할 때는 3 세 번 더 해왔어요. 15번째 구하려면 3 몇 번 더 하겠어요? 14번 더 해주겠죠? 한 번씩 덜 더해주니까. 그러니까 뭐야? 8에다가 나는 3을 14번 더해준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해서 50. 자,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함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요, 함수를 구하려면 식이 너무 계산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함수 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값에 대한 규칙만 따지겠다라는 거야. 어떨 때는요, 규칙이 어떻게 하냐면 몇 개 반복이에요. 한 5개씩.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8 나왔다가 11 나왔다가 14 나왔다가 17 나왔다면 그 다음 또 8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게 몇 번씩 반복을 하느냐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음 거는 앞에서 나오는 함수값을 바로 이어서 대입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나요? 여기까지가 먼저 합성함수.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역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역함수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다음으로는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함수가 방향이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역방향, 정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역은 그 바뀌었다. 우리 명제에서도 배웠어. 명제에서 역이 뭐야? P이면 Q이다 였던 게 Q이면 P이다로 바뀐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역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는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하나의 fx 함수값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역함수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야. 반대로 y의 값이 나오게 하는 그 x값을 찾는 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 역함수는 기호로는 y에서 x로의 함수 f 인버스, 이거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인버스라고 읽어야 돼. 영어로 해서 f의 인버스라고 하면 이건 바로 원래 함수 fx의 역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 인버스 y는 x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같은 표현으로는 fx는 y다. 즉 x랑 y를 서로 바꿔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f 인버스를 구하는 게 편해요? 그냥 fx 계산하는 게 편해요? 우리는? fx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웬만하면 역함수 표현이 나오면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만약에 f 인버스 a는 b이다 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럼 이거를 a를 역함수에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요, 바꿔 써주세요. fb는 a다 라는 표현으로. 그래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편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역함수는 그러면 아무 때나 다 존재를 하느냐? 아니에요.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가 되려면 출발하는 것 중에서 남아있거나 하나에서 2개 출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함수 아니라고 했어요. 함수이려면 출발하는 지점에서 다 출발은 하되 한 번에 2개가 아니라 하나당 하나씩만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해보자. x가 1, 2, 3이 있었고요. y가 1, 2, 3, 4가 있다 해볼게요. 자, 처음에 그냥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거 분명 하나의 함수가 돼요. 왜? x에선 다 출발을 하나씩 했고 어쨌든 하나씩 대응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해볼게요. 지금 x에서 y로는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거꾸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역함수가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y에서 출발을 애초에 못하는 애들도 있을 뿐더러 어떤 애는 한 번에 2개가 출발해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y 역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y에서 x로 다 대응이 돼야 되는데 대응이 애초에 출발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출발을 못했다는 거는 처음에 원래 함수에서 온 게 없다는 거겠죠? 그죠? 또는 한 번에 2개가 출발했다는 거는 처음에 출발해서 온 게 겹쳐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역함수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먼저 여기에서 여기로 왔을 때 얘에서 남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남는 게 없을 뿐더러 겹치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y에 남는 것도 없으면서 겹치지도 않게 가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맞아,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해야 한다 라는 걸 내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내에 배웠던 말 중에서는 fx가 1대1 대응일 때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는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문제랑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는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봤어요. 자, 그럼 한번 217쪽에 있는 개념 확인 1번 바로 볼게요. 다음 보기 F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한다 했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y에 남는 게 없으면서 겹치는 것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죠. 니은? 아니에요. y에 남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 함수는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1대1 함수. 그러니까 대응은 안 돼. 대응은 남는 것도 없어야 돼. 근데 어쨌든 1대1로 가긴 했어. 그러니까 1대1로는 갔지만 y에 남는 게 있는 경우에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거기에 이제 y에 남는 것까지 없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디귿은 1대1 대응인가요? 대응됐죠? 그래서 디귿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볼 건데요. 우리 다들 도형에 이동할 때요, 선생님이랑 대칭 이동했었어요. 그 대칭 이동들 중에서 y는 x 대칭 했었죠.
y는 x 대칭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꿔왔어요. y는 x 대칭은 원래 기존에 fx, y는 0으로 있으면 얘를 fyx x라는 문자를 y로 바꾸고 y의 문자는 x로 바꿔주는 식의 y는 x 대칭한 건데 이게 바로 역함수예요.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y는 x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역함수를 구하고 싶다, 즉 f 인버스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y는 x 대칭을 시키고 나서 그걸 y는 꼴로 정리를 하면 하나의 역함수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개념 확인하기 2번을 통해서 볼게요. 1번을 보면은 y는 지금 x 플러스 4래요. 자, 얘를 우리는 y는 x 대칭 시킵니다. 그러면 x는 y 더하기 4라고 바꾸겠죠?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이게 역함수라고. 얘가 f 인버스 x인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냥 y는 x 대칭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y는 지금 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로 나와 있어요. 얘를 y는 x 대칭 시키면 y는 x로, x는 y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y는 꼴로 고쳐주기 위해서 이항시키고 정리해주면 2분의 1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역함수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식의 역함수가 얘라는 거예요. 세 번째, y는 5x 마이너스 5래요. 얘를 먼저 y는 x 대칭 시키면 x는 5y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를 y는으로 고치니까 5분의 1x 플러스 1. 이 바로 5x 마이너스 5의 역함수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y는 3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정의역이 있죠. x가 0 이상이라는. 자, 이 정의역이 있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 식은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y는 3x 마이너스 1을 먼저 y는 x 대칭 시켜요. 그러면 이거는 x는 3y 마이너스 2라서 y는으로 고쳐주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라고 나오는데 얘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정의역이 있었죠. 그러면 분명히 역함수에서도 정의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역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원래 함수에 정의역이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야? 치역이 있다는 거야. 이 함수의 범위에 맞춰서. y는 3x-2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0 이상은. 그러면 y 값은 다 몇 이상으로 나와요, 지금?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겠죠?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이 존재할 때는 정의역과 치역도 같이 y는 x 대칭 시켜야 돼요. 그러면 원래 정의역이었던 얘는 x를 누구로 바꾸죠? y로 바꾸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원래 얘의 정의역이었던 0 이상이 여기선 치역인 거야. 반대로 원래 함수의 치역이 y는 x 대칭을 시키면서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실제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라는 것까지 구해줘야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함수에 정의역이 있었는데 얘는 정의역 없이 그냥 써버리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단,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그대로 같은 정의역이다? 아니다. y는 x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도 같이 y는 x대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우리가 구한 역함수에서는 치역이 되는 거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바로 역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다라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가 해봤어. 역함수식 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그나마 지금 1차 함수라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2차 함수는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매번 역함수 구하고 있어야 될까? 아니죠. 역함수 일일이 구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우리는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만 역함수를 구할 거야. 그 외에는 함수값 계산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222쪽 볼게요. 필수예제 1번부터 한번 보고 다시 앞으로 올게요. 필수예제 1번을 보면은 fx는 지금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인데 이때 f 인버스 2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꼭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거야. 우리는 내가 구하려는 이 애를 k라고 두면 이건 결국에 무슨 말과 같냐면은 f에다가 k를 대입했더니 1이 나왔어요. 이렇게 바꿔서 풀 거라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fk가 1 나오게 하는 그 k를 구할 거예요. 즉 마이너스 3k 플러스 7이 1 나와야 되니까 k는 2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함수를 매번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나요? 2번은 자, fx는 ax 더하기 b라고 나와 있을 때 이때 f-1은 6이래요. 그런데 f 인버스 2는 3이래요. 자, 우리는 f 인버스 2는 3을 어떻게 바꾸자고? 앞으로는 f x에 뭘 대입했더니 3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바꿔서 풀면 굳이 역함수 안 구하고도 대입만 2번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본다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먼저 6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6. 3 넣었을 땐 2 나왔대요. 3a 더하기 b는 2.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4라고 5라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F8은 8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겠네요. 알겠나요? 자, 다음 필수예제 2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했던 문제죠. fx는 2x-1 1-2a의 x-1 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이 함수가 어떤 함수여야 한다? 얘는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그래프가 대각선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야 한다 했죠? 근데 한쪽을 봤더니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려보니까 이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오면 1대1 대응이야? 아니죠. 반대쪽도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와야겠죠.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울기 1-2a가 양수가 되게 하는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다음 필수예제 3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는 2x 더하기 a인데 얘의 역함수는
bx-4래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야. 그럼 역함수 구해줘야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래 fx를 y는 2x 더하기 a라고 바꾸세요, 먼저. 그 다음에 얘를 y는 x에 칭시켜요. 그러면 x는 2y 더하기 a. 그리고 y는 꼴로 정리해주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f 인버스 x, 역함수라고요. 우리는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b는 2분의 1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상수항에 따라서 a는 8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fx는 꼴이 있으면 이걸 y는으로 바꿔서 푸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y는 x에 시킬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함수가 어떤 식인 거고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역함수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역함수의 성질. 먼저 첫 번째. 역함수를 다시 또 역함수 시키면 이건 그냥 원래 함수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왜냐? 보세요. 역함수는 여기서 y에서 x로 왔죠. 근데 그거의 역함수는 다시 x에서 y로 가죠. 그럼 y로 돌아와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제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함수 fx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잖아요. 이거는 순서에 상관없어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합성을 한 거는 뭐로 나와버리냐면 그냥 항등함수로 나와버려요.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나와요. 그 말은 이 두 개의 연산을 같이 한다는 건 연산을 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와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계산할 때 그냥 지워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항등함수로 나와서.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 번째 뭐가 나오냐? 만약에 내가 어떤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어. 근데 g.f 이렇게 합성을 해도 항상 i로 나왔대요. 뭔지 몰랐는데.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합성한 순서에 상관없이 항상 항등함수라고 나온다는 건 이 g라는 함수는 무조건 f의 역함수입니다 라는 걸 내포한 거예요. 그것만 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연습할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계산할 건데요. 내가 만약에 f.g라고 하면 우리는 얘는 합성할 때 누굴 먼저 합성을 해요? g를 먼저 하고 그걸 f에 넣죠.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역함수도 그럼 g를 먼저 f라고 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를 보면 g하고 f 하죠. 그럼 역함수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와야 되잖아. gf가 있으면 역함수를 할 땐 누굴 먼저 연산을 해요? f의 역함수를 하고 그 다음 g를 하게 돼요. 그래서 f.g의 인버스는 그냥 f 인버스 .g 인버스가 아니라 g 인버스 .f 인버스. f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g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성할 때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어서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세 개짜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f.g.h의 인버스가 있으면 이거를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순서까지 완전히 거꾸로 써줘야 한다는 거야, 역함수는. 어떻게? 누가 제일 나중인 거야? h 인버스가 제일 나중인 거고 f 인버스, 원래 제일 마지막에 연산이 됐던 애가 역함수에선 제일 먼저 연산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연산 연습해 볼게요. 개념 확인하기 3번, 4번 봅시다. 자, 개념 확인하기 3번을 보면 함수 f는 x에서 y로 갈 때 다음을 구하시고 있어요. 1번 f 인버스 1을 구하래요. 그 말은 1에서 거꾸로 가야겠죠? y에 있는 1에서 거꾸로 가니까 누구가 나와요? 3이 나와요. 즉 f 인버스 1은 3. 2번 f 인버스 2예요. 자, f의 인버스를 하고 또 인버스 시키면 그냥 F라고 했죠? 우리 지금 F2 구하라는 거예요. F2는 몇 나와요? 7 나와요. 3번 F 인버스 닷 F3이래요. 자, F 인버스 닷 F 역함수랑 원래함수 합성시키면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 나온다. 연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이라고? 3 그대로 나와버린다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였죠. 4번 여기도 마찬가지야. F 닷 F 인버스 5래요. F랑 F 인버스 합성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항등함수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5라고 나오는 겁니다. 개념 확인하기 4번. 자, 이거는 그냥 보여주세요 라는 거라서 그냥 선생님이 볼게요. 여러분들은 풀이만 따라 써 놓으세요. fx는 마이너스 2x고요. gx는 x 더하기 3이래요. 이때 g 닷 f의 인버스와 f 인버스 닷 g 인버스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고 했어요. 이거 진짜 그냥 같은지 보이라는 거예요. 19에서. 먼저 g 닷 f부터 해볼게요. g 닷 fx를 먼저 구해줘야 얘의 역함수 구하겠죠? 이건 g fx예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2x니까 g 마이너스 2x라고 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하면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3으로 나올 거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나와요. 이 식이 지금 좌변이야. g 닷 f의 인버스를 구했어요. 먼저. 그럼 이제 우변은 G 인버스에 F 인버스를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F 인버스 G 인버스를 구해야겠네. fx는 마이너스 2x니까 F 인버스 x를 구하면 얘를 y는 마이너스 2x라고 두고 바꾸죠. 어떻게? x는 마이너스 2y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 나와요. 그 다음에 G 인버스 x는 이건 하면은 얘도 y는 x 플러스 3이라고 두고 이걸 역함수 시키니까 x는 y 더하기 3이라고 바꿨을 때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우린 이거 합성할 거예요. f 인버스 닷 g 인버스는 뭐예요? f 인버스 g 인버스 x죠. g의 역함수를 f의 역함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나왔네요. 두 개 같네. 이렇게 그냥 보였다고요. 그럼 우리는 진짜 매번 이렇게 계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역함수는 그럼 그래프로 그려놨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 역함수는 무슨 대칭 이동한다고? y는 x 대칭 이동한다고. 그럼 그래프도 원래 함수를 뭐 시켜놨겠어? y는 x 대칭 시켜놨겠죠? 그냥 그거예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할게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4번. 자, 지금 fx는 x 플러스 3이고요. gx는 3x 마이너스 5래요. 이때 문제에서는 지금 g 인버스 닷 f 인버스 f의 전체 인버스 2 구하래요. 우리 방금 개념 확인하기 4번에서 해봤지만 얘들아, 이거 역함수 실제로 다 구하려고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잖아, 선생님이 함수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 함수 안 구할 거라고. 자, 먼저 얘 연산부터 할 거예요. g 인버스 닷 f를 전체 인버스 시키면 역함수 시험에서 순서까지 바꿔서 본다 했죠? 그럼 얘는 뭐가 같냐면 사실상 f 인버스 닷 g를 합성한 거예요. 그럼 연산은 누구가 되는 거야? f 인버스 g2 구하세요, 이 말인 거겠죠? 자, 먼저 g2부터 구할게요. g의 x에 2 대입하니까 몇 나와요? 1 나와요. 우리 그러면 구하는 거 뭐라고? f 인버스 1이라고. 그럼 이건 이제 역함수 구해야 되냐? 아니죠. f 인버스 1은 k라고 두었을 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f, k가 1 나온다는 말이랑 같겠죠? fx가 1 나오게 하는 x값 찾는 거예요. k가 몇이면 1 나와요? 마이너스 2. 그래서 내가 구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절대로 역함수를 계속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2번. 자, 이거는 더 복잡해, 식이 지금. g 닷 f 닷 g의 인버스. 그리고 g 인버스 1을 하래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풀게요. 괄호 여기 있는 거 역함수 씌우면서 순서 바꿔야 되니까 얘는 g 닷 g 인버스 닷 f 인버스로 먼저 바뀌겠죠? 그리고 닷 g 인버스예요. 자, g랑 g의 인버스 같이 하면 무슨 함수? 항등함수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우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 뒷부분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하는 건 f 인버스 g 인버스 1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g 인버스 1이라는 건 g에서 1이 나오는 x 값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야 1 나와요? g가 1 나오려면 x가 몇이어야 돼? 2 나와야 돼. 그럼 이거 g 인버스 1은 2라고요. 우리 f 인버스 2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f 인버스 2는 뭘 의미해? fx가 2가 되게 하는 x값 찾는 거야. 얘는 x에 뭐 대입해야 2 나와요? 마이너스 1 대입해야 2 나오죠? 그냥 이거 최종적인 답 마이너스 1이라고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 값이 나오게 하려면 x가 몇이어야 할까? 이거 찾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필수 예제 5번 볼게요. 자, 이제 그럼 그래프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그래프 나오면 얘들아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x축과 y축을 다 채워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 B, C,
D.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얘들아. 이 직선이 y는 x라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가 x가 a였으면 이렇게 따라갔을 때 여기도 a죠. 먼저 y축의 값을 다 채워줘야 돼.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얘가 b면 직선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도 b고요. 얘가 c면 직선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가 c예요. 그럼 우리 이걸 보고 함수 값을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 x가 a일 때는 여기가 몇이에요? 이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모르니까 놔둬. 일단 x가 b일 때 fb는 몇이래요? a래요. x가 c일 때 fc는 몇이래요? b래요. x가 d일 때 fd는 c래요. 자, 우리 이거 썼으면 역함수도 같이 써주세요. 바로 fb가 a라는 건 f 인버스 a는 b, fc가 b라는 건 f 인버스 b가 c, fd가 c면 f 인버스 c는 d. 이렇게 써주고 시작하세요. 왜냐면 이걸 안 써주고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은 문자가 막 여기도 A, B가 C가 있고 여기도 A, B, C가 있으니까 헷갈려. 뭘 해야 되는지. 양쪽으로 써놓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지금 문제에서 F 인버스 B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 계산하라는 건 결국에 F 인버스 B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만 보면 되잖아. 처음 F 인버스 B 몇 나왔어? C 나왔어. 그럼 우리 F 인버스 C 구하래 또. F 인버스 C 몇 나왔어? 답 D라고요. 근데 이거 안 써놓고 여기서만 보면서 찾으려고 하면은 쉽게 찾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헷갈리겠지? 막 A, B, C가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자 무조건 지켜야 돼요. 첫 번째 Y축과 X축 비어져 있는 칸 다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 그래프 보면서 함수값 정리하세요. 함수값 정리하고 동시에 역함수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답 쓰세요. 알겠나요? 마지막 필수 예제 6번. 자, 함수 fx는 3분의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대요. 자, 함수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요.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런데 역함수는 이 그래프를 무슨 대칭 이동시킨다 했죠? y는 x 대칭 이동시킨다 했죠?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교점, 그러니까 만나는 점은 어디에서만 생기게 되냐면 얘들아, 무조건 y는 x 위에서만 생기게 돼요. 다른 데서 만날 수가 없어. 곡선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있었어. 이걸 y는 x 대칭 시키면 역함수가 나오죠. 새롭게. 근데 만나는 교점 찾으세요 하면은 무조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 구하세요 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굳이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fx는 3분의 2x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얘가 y는 x랑 도대체 언제 만나냐? 라는 거 찾는 거라고. 어차피 그게 역함수와의 교점도 될 거니까. 그럼 우리 교점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연립방정식 쓰죠.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1이랑 y는 x와의 교점 찾으라고 하면 두 개 같다고 두고 x값부터 구하잖아. 그래 안 그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y도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교점은 바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거로 우리는 바꿔서 볼 거예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
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함수에 대한 걸 모두 다 보았고요. 숙제는 230쪽까지 받은 프린트 있죠? 해 오시면 됩니다. 알겠나요?